자, 이번 시간에는 챕터 6의 실전 예제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코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주로 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을 수정하고 개량을 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코드를 실행을 시켜서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실행시키면은 여러분들이 자동 로그인을 해놨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뜨겠죠. 그래서 이제 상태는 기본 정보 요청 중이라 나오는데, 이 기본 정보 요청 중이 이제 뭐 어떤 거를 뜻하냐고 하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현금 잔고와 신용 잔고, 이렇게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사놨는데, 이렇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을 조회하는 거를 일단은 요 기본 정보 요청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 가능 종목들 있죠. 그래서 전 종목을 조회를 해서 신용 가능 종목인지 아닌지 이거를 구별을 하는 거를 전체 조회를 통해서 하는 걸 이제 기본 정보 요청 중에 이제 제가 넣어놨습니다. 물론 요 샘플 프로그램 자체는 신용 주문을 지원을 하지 않고 현금 주문만 지원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나중에 이제 신용 주문을 하고 싶다 하면은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일단은 전체를 조회를 해 놓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단 기본 정보 조회 요청에 이렇게 넣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요게 이제 실전 투자인지 모의 투자인지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나오고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가 아니라 모의 투자를 하고 싶다 하면은, 요거 비밀번호 재설정 및 모의 실투 전환 요거 있죠. 요거를 눌러 주신 다음에 제가 한번 그러면은 누른 다음에 전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거든요. 누르면은 요거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비밀번호 입력하고 오토 체크 해제하고 프로그램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창이 하나 떠요. 이렇게 비밀번호 이렇게 여러분들 눌러주시고 이렇게 오토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그 다음에 닫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프로그램을 종료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면은 또 안내창이 나올 거예요. 이제 이렇게 모의 투자 접속으로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의 투자 접속으로 해서 들어갈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안내창이 또 뜨죠. 계좌별로 비밀번호 등록해주고 오토 체크하고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계좌번호 이렇게 하나씩 다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다 등록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토 체크를 해주시고 닫기 눌러주시면은 이제 정보 조회 요청하고 이제 또 된 겁니다. 모의 투자에 현금 잔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모의 투자 계좌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다시 실투로 전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보시면은 다시 실전 투자로 해가지고 로그인을 다시 해놨습니다. 해가지고 초기 세팅을 해놓은 상태고, 그럼 이제 주요 기능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것은 여기 프로그램 시작 시 자동 매매 ON이라는 요 체크박스가 있죠. 요거를 만약에 체크를 해놓은 상태로 이제 설정 저장을 하시면은, 그러면 이제 다음 시작되는, 지금은 오프 상태가 기본으로 돼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ON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오프 상태가 이제 기본이라는 건데, 이제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모든 정보를 다 불러온 다음에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자동으로 ON을 시켜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일단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이 기본 세팅을 다 해놓은 다음에 프로그램을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ON 버튼을 누르기 싫다 하시면은 이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자동 종료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통 뭐 9시 정도 되면은 장이 다 마감이 됐으니까 프로그램이 요때가 되면은 이제 꺼집니다. 그래서 요 시간대를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10시, 11시 이런 식으로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프로그램이 이제 꺼지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요 증권 거래세, 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0.15%인데 또 내년에 또 정책이 또 바뀌죠. 그리고 또 계속 정책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요거는 이제 거래 수수료
증권사의 거래 수수료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키움증권 뭐 수수료 사용하시면은 요거가 이제 기본일 텐데 다르게 조정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게 이제 조정해 주시면 돼요. 요런 부분들이 이제 현금잔고나 신용잔고의 이제 수익률 부분에 다 반영이 돼 가지고 HTS와 동일하게 이렇게 반영이 돼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정해 주시면은 조금 다르게 이제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주문과 매도 주문 설정인데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다시피 시장가 매수 주문할 수 있고요. 현재가 대비 몇 호가 위로 또는 몇 호가 아래로 지정가 매수 주문을 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정가 주문을 넣었을 때는 이제 미체결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미체결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지는 여기에 나와 있죠. 이 미체결 주문 뭐 몇 초 이상 발생 시 이것도 조정할 수가 있죠. 요거를 취소하거나 시장가 정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주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가 대비 시장가로 할 수도 있고 이제 수량으로 주문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10주 무조건 10주를 사고 싶다 또는 뭐 금액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력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콤마가 이렇게 자동으로 붙는 형식이고요. 주식 수량 또는 매도 가능 수량 대비 몇 퍼센트, 보통 이제 100%, 지금 요 프로그램 상에서는 분할 매도 기능이 없으니까 다음 예제가 이제 분할 매도 기능이 있죠. 그래서 매도 가능 수량 대비 뭐 100% 보통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자동 매매 현황,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매매 대상을 추출하는 조건식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건식은 관련해서는 제가 조건식 관련한 영상을 제가 따로 강의에 올려놨죠.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건식을 하나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좌 수익률, 이제 목표 수익률이죠. 그리고 목표 수익률도 이렇게 조정하실 수가 있고 손절 수익률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요 예제 같은 경우에는 매매 대상 추출 조건식에 들어온 종목을 무조건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가 뭐 몇 분봉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몇 분봉상으로 몇 이평선 뭐 이상일 때 이하일 때 매수한다. 이거를 일단은 조건을 하나 더 붙여놨으니까 그 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계좌번호 어떤 계좌에서 매매를 할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계좌에서 자동 매매를 할지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조건 적용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세팅해 놓은 조건들이 있죠. 이런 조건들을 이제 체크하기 전에 시간이 여러분들이 입력한 시간이 맞는지부터 먼저 체크를 합니다. 뭐 오전 9시부터 나는 오후 1시 반까지만 매매를 하고 싶다. 나머지는 조건에 만족해도 매매 자체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조건 적용 시간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시간이 아닐 때에는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매수나 매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대 트래킹 종목 수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건식 자체를 뭐 1000개, 2000개 이렇게 종목이 나오게끔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시스템에 이제 너무 부하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뭐 100개 내외를 이제 가지고 오고 그 나머지 이제 초과되는 부분들은 이제 더 이상 편입시키지 않는 거예요. 시스템 상에서 100개가 초과가 되면은 더 이상 요 자동 매매 현황의 종목을 편입시키지 않는 그런 방법을 이제 사용하고 싶으면은 이제 최대 트래킹 종목 수에 이제 제한을 둘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5개만 일단은 와치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5개 해주시면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한 100개 내외에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은 일반 컴퓨터에서 처리하는데 크게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동 매매 현황에 있는 주요 기능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요 현금 잔고에 있는 종목이랑 자동 매매 현황에 이제 이쪽에 이제 들어오는 종목 있죠. 그 들어오는 종목이랑 이제 많이 그게 어떤 식으로 구별이 되는지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현금 잔고랑 신용 잔고에 있는 종목은 무조건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모든 종목, 이제 모든 연동된 계좌에 있는 모든 종목이 여기 실시간으로 표시가 되고요. 요거는 실제로 그냥 표시가 되는 거지 요거는 자동 매매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현금 잔고와 신용 잔고는 그냥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 매매 현황에 있는 부분이 실제로 자동 매매가 돌아가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자동 매매 조건이 체크되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자동 매매 현황에는 종목이 없는데
현금 잔고에는 있다. 지금 요 상황이죠. 그러면은 그거는 수동 매매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동 매매는 요 종목들에 대해서는 전혀 체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꼭 하시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자동 매매를 사용할 수 있는가? 이제 자동 매매 온 버튼을 누르시면은 자동 매매 조건을 체크하기 시작하겠죠. 지금 자동 매매 온을 누르기 전에 일단은 금액 조정을 10만 원으로 해가지고 뭐 이미 시연해서 보여드렸지만 한 번 더 자동 매매 온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시연이 지금 되고 있는데 몇 개 종목들이 저희가 이제 저번에 관종에 넣었던 종목들이 이렇게 편입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요 종목이 지금 매수가 됐는데 요 종목 말고는 다른 종목들은 지금 이평선이 산출 중이거나 아니면은 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현재가가 요 이평선보다 이상일 때 매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상인 종목이 거의 없죠. 그래서 요 종목이 지금 보시면 이평선과 비교했을 때 이상이어가지고 매수가 됐고요. 여기 YJ 링크도 지금 방금 매수가 됐는데 이걸 항상 위로를 하면은 여기 클릭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선은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면은 잔고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죠. 지금 현금 잔고에도 이렇게 여러 개가 있고 자동 매매 현황에도 여러 개가 있는데 자동 매매 현황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동 매매가 트래킹하고 있는 종목은 그러면은 요 종목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 종목들이 자동 매매 현황에서 트래킹하고 있는 종목들인데 근데 이거를 현금 잔고랑 착각을 해가지고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트래킹하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셔가지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자동 매매로 편입을 했는데 요 종목을 세아 베스트 지주 요 종목을 자동 매매로 편입을 했는데 수동 매매로 처리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요거를 삭제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자동 매매 현황에 더 이상 세아 베스트 지주라는 종목이 이제 없지만 현금 잔고에는 있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앞으로 자동 매매에서는 트래킹하지 않고 수동 매매로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마찬가지로 방금 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HTS에서 팔면은 그러면은 자동 매매 현황에서 자동으로 제거가 됩니다. 전량 매도가 되었을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소룩스를 팔아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전량 매도가 되면은 자동으로 현금 잔고에도 없어지니까 자동 매매 현황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들도 다 자동으로 이제 편출이 되는 모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다 삭제를 좀 시키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삭제를 시킨 다음에 요거를 이제 한번 설정 저장을 누르고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트래킹하고 있는 요 종목 있죠. 자동 매매로 트래킹하고 있는 종목. 이제 다음 날이 돼가지고 다시 켰다고 가정을 할게요. 다음 날이 돼서 이제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트래킹 할 것인가?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정보 요청 중이 끝난 다음에 주요 정보들이 다 로딩이 될 텐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자동 매매 온을 그대로 시작 시 온을 누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요 종목들이 다시 들어온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원래 가지고 있었던 종목인 요 종목이 그대로 여기에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자동 매매를 지속적으로 트래킹을 계속 할 수 있다. 한번 들어온 종목은 여러분들이 삭제하지 않는 이상은 또는 요 조건에 만족해서 편출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자동 매매를 쭉 이어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은 요거를 다 삭제를 좀 하고요. 그리고 요 텔레그램 설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안 드렸네요. 요 로그랑 텔레그램 설정에 대해서 많이 말씀 안 드렸는데 요 로그는 이제 주요 로그를 여기에다가 이제 프린트가 되게끔 제가 만들어 놨고요. 어떤 게 매수가 되었다, 어떤 게 편입이 되었다, 어떤 게 매도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요 로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고, 요 텔레그램 설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누르시면은 여기 API 키랑 챗 아이디를 넣을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놨는데, 텔레그램 API 키랑 챗 아이디를 발급하는 방법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놨어요, 이미. 그래서 그 영상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로그인 결과만 전송하는 걸 권장을 드리기는 해요. 그래서 로그인이 잘 됐는지, 그래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잘 됐는지를 보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모든 로그를 전송한다고 치면은 여기에 이제 발생하는 모든 로그를 전송한다는 건데, 그게 이제 조금 이제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이 로그가 많이 쌓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 초단타 같은 것들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치면은, 그러면 조금 과도한 로그 전송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들이 좀 딜레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 리소스 최적화를 위해서 권장으로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코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코드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요 챕터 6이라는 거에 안에 이제 코드를 보시면은 실행한 코드는 tradingproduct.python 파일이지만 실제 보시면은 이제 utils도 있고요, common API도 있고, 베이스 프로그램도 있고, 메인 UI 파일, 뭐 아이콘 파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일단은 아이콘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요 주식 코딩 아이콘을 그대로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거고, 요 메인 UI 파일은 지금 저희 PyQt에서 이제 UI 파일을 제가 이제 만든 UI 파일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Qt 디자이너를 열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UI 파일을 열어가지고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챕터 6에 들어가가지고 보시면 UI 파일 있죠? UI 파일을 이렇게 열어주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와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몇 가지 아이템을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 제가 예전에 1년 반 정도 전에 PyQt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찾아보시면은 키움증권 오픈 API 제 처음 강의에서 제가 찍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긴 하는데, 그게 조금 내용이 부실하긴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거 참고해가지고 좀 수정해 주시면 되고, 제가 PyQt 관련해서는 영상을 나중에 따로 좀 찍을 예정인데, 지금 당장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우니까, 어쨌든 UI를 수정하고 싶다, 여기에 뭔가 버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추가해가지고 구현하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예전에 찍어 놓은 영상을 좀 보시면 되고, 뭐 좀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PyQt 영상을 따로 기초 영상을 찍어 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UI는 Qt 디자이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된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 common API라는 파일이 있는데, 요 common API라는 파일이 이제 근간이 되는 파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API 지금까지 배운 키움증권 API를 통해서 TR 요청을 하고, 뭐 주문 요청을 하고, 실시간 데이터 등록과 실시간 데이터 수신, 그리고 조건 검색식 등록, 그리고 수신, 이런 것들을 요 common API라는 파이썬 파일이 다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텔레그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여기서 처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은 특징적으로 데이터라는 폴더가 생기고요, 로그라는 폴더가 자동으로 생겨요. 그래서 데이터라는 폴더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자동 매매 현황에서 트래킹하고 있는, 지금은 이제 제가 다 삭제를 했지만 요 종목들이 있었죠. 종목들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라는 폴더 안에 이렇게 오토 트레이드 스톡 DF라는 피클 파일로 저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그 파일은 그날에 이제 저희가 찍힌 로그를 이제 저장하는 파일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처리하기 위한 코드가 여기 있고요. 폴더를 자동으로 만들고, 로그 파일을 오늘자 날짜로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한 부분이 여기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돼요. 실제로 이제 코드를 보시면은 굉장히 많고 복잡합니다. 이렇게 벌써 요 common API만 해도 거의 1000줄 가까이 되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사용하시고 주로 알면은 좋은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부분은 TR 요청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은 1초에 5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안전하게 1초에 4번으로 해가지고 제한을 두고 있고, 그리고 원래 분당 제한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없어져 가지고 제가 그냥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고, 그리고
시간당 호출 제한도 보통 1000번 정도의 내외로 호출 제한이 있는데 이것도 일단은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일단은 지금은 안전하게 우선 박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사용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일반 TR 보내는 거와 주문 TR 보내는 거를 따로 분리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 로그인이 끝난 다음에는 애프터 로그인이겠죠. 애프터 로그인은 저희가 지금까지 다뤄왔던 내용이니까 애프터 로그인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데 기본 정보 요청 중으로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죠. 애프터 로그인 중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get account info라는 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get account info는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다시피 계좌 정보들의 리스트 요청이고 여기 이제 72 또는 32로 끝나는 거는 이제 해외 선물 또는 국내 선물 옵션 계좌이기 때문에 얘네는 좀 제외를 하고 이제 어카운트 리스트에 이제 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using account num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카운트 정보가 계좌 정보가 이제 여러 개일 때는 여러 개를 모두 다 조회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잔고나 신용 잔고에 모든 것들을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요 using account num을 일시적으로 사용해가지고 조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get is paper trading은 이제 모의 투자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요 다이나믹 콜에 요거를 해주시면은 이게 모의 투자인지 아닌지를 이제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함수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하고 있습니까? 조건 검색 정보 요청을 하고 있어요. rec condition list 요거 조건 검색 정보 요청이었죠. 다이나믹 콜 요거 하면은 그러면은 조건 검색식 리스트를 받아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로드 세팅스 세팅을 한번 불러오고요. 요 로드 세팅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세팅을 해놓은 거, 뭐 텔레그램 설정이라든가 뭐 요런 것들 다 이제 불러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로드 세팅스도 코먼 API에서 한번 하고 그리고 트레이딩 프로덕트에서 또 다시 한번 하는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부분은 아주 코어적인 부분, 그러니까 요 자동 매매 현황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 요 바깥에 들어가 있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설정 저장한 거를 불러오는 거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텔레그램 이니셜라이즈 시키는 거고 요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의 이제 리스트 그리고 NXT의 코드 리스트 요거를 이제 다 가져와 가지고 어떤 종목이 NXT 장에 해당되는 종목인지 종목들의 종목 코드, 모든 종목들의 종목 코드와 그 이름, 종목 이름 가져오는 건 이렇게 가져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를 모두 다 루프를 돌면서 조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요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 트레이딩 프로덕트에서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뭔가 하고 싶을 때 종목 코드를 수신을 했는데 그 종목명이 필요하다 하면은 스톡 코드 to 스톡 네임 딕트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종목 코드를 넣으면은 바로 이름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본 정보 요청이 이제 끝났고요. 커먼 API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어려워하시는 뭐 TR 요청이나 주문 처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은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get account balance는 뭐 OPW 00018이었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크레딧 요거는 이제 신용 관련해 가지고 가져오는 거고 뭐 여러 가지 TR 요청 처리하는 거 receive TR 데이터에서 여러 가지 TR 요청을 처리하는 거가 여기 다 있죠. 보시면은 뭐 분봉 데이터와 뭐 일봉 데이터, 뭐 주봉 데이터, 월봉 데이터에 대한 TR이고 요거는 기본 정보에 대한 TR이고요. 요거를 제가 다 요 코먼 API에다가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심어 놨고 요거를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클래스를 만들어 놨어요. 요 키움 API라는 클래스를 여기다가 만들어 놨고 이제 그럼 베이스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오토 트레이더라는 클래스인데 키움 API라는 것을 이제 상속을 받았죠. 요 코먼 API에서 키움 API를 가져왔어요. 그죠? 임포트를 해가지고 이제 코먼 API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오토 트레이더는 다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에는 베이스 프로그램은 그럼 도대체 뭘 하는 친구인가 하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현금 잔고
그리고 신용 잔고 이런 부분들 있죠. 그러면 요 잔고가 이제 여러분들 주문하면 또 바뀔 테고,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처리돼 가지고 바뀌는 게 보이죠. 요것들을 이제 좀 처리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주문을 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주문에 대한 API를 여기에 베이스 프로그램에다가 다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잔고 처리와 주문 처리를 위한 특수 레이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인큐 캔슬 오더, 그러니까 뭐 매수 취소든 매도 취소든 원래는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현했어야 됐잖아요. 매수 취소를 한다. 그리고 뭐 신용 매수 취소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굉장히 또 복잡하게 이렇게 구현을 해놨어야 되는데, 이제 매수 취소든 매도 취소든 그냥 요 함수를 콜하시면 돼요. 인큐 캔슬 오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종목 코드인지, 그리고 어떤 계좌번호에서 처리할 건지, 그리고 오더 타입이 뭔지, 그러니까 매수 취소인지 매도 취소인지 뭐 그런 거 타입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오더 퀀티티, 그러니까 수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취소니까 매수 취소니까 기존 매수 취소의 주문 번호 있죠. 그리고 어디에 뭐 SOI 주문인지 뭐 KRX 주문인지 신용 주문인지 아닌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취소 주문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정정 주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가 그 함수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놨고요. 그냥 매수 주문 마찬가지로 시장가 주문인지 아닌지, 뭐 그리고 신용 주문인지 아닌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원래는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땀 한 땀 구현을 했어야 되는데, 요거를 제가 모든 케이스를 구별을 해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냥 요 심플하게 요 함수를 그냥 콜을 하시면은 그러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레이어를 따로 빼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문에 대한 레이어. 실제로 잔고에서 지금 현금 잔고와 신용 잔고에서 값들이 변하는 거를 실시간 데이터로 처리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여기서 실시간 데이터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문 데이터에 대한 결과, 그러니까 주문 접수와 주문 체결에 대한 결과를 수신했을 때 또 여기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베이스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트레이딩 프로덕트 파이로 이제 넘어오겠습니다. 트레이딩 프로덕트 파이는 베이스 프로그램의 오토 트레이더 있었죠. 베이스 프로그램의 오토 트레이더를 이제 또 상속을 받아서 커스텀 오토 트레이더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커먼 API 것도 사용하고 베이스 프로그램에 있는 것도 반영이 됐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뭔가 구현을 커스텀 오토 트레이더에서 해가지고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하이 레벨 단으로 온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구현해가지고 그 실제로 자동 매매에 대한 로직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동 매매 현황에 들어가 있는 요 아이템들 있죠? 요 아이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각 원하시는 기능들을 구현한 거를 여기에 실제로 트레이딩 프로덕트 파이에서 요 커스텀 오토 트레이더 안에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포맷 넘버라는 것은 요 매수 주문에 대해서 자동으로 콤마가 붙었죠. 요 함수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라인 에디트에다가 붙이면은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테이블 뷰 같은 경우에는 요거죠. 오토 트레이드 테이블 뷰. 요거는 클릭이 됐을 때 이벤트를 연동을 시켜 놓은 건데, 요거는 삭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삭제를 클릭했을 때 처리를 하기 위해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분봉 이평선 관련해서는 이렇게 그 세 가지를 제가 해놨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시그널 체크 인터벌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요 자동 매매 현황에 있는 종목들을 조건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죠. 현재가가 몇 분봉 이평선 요 조건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요 조건을 모든 틱마다 체크를 하게 되면은 좀 프로그램에 부하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1초에 한 번만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을 둔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뭐 더 짧게 체크하고 싶다, 뭐 0.5초마다 하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지막 체크 시간을, 종목마다 마지막 체크 시간을 기록하는 딕셔너리, 요거는 종목의 데이터 프레임, 1분봉의 데이터 프레임이든 뭐 3분봉이든 그 데이터 프레임을 저장하는 딕셔너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요거는 미체결 관리를 위한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요거는 제 예제를 참고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미체결 관련해서는 뭐 크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예제에서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check unfinished orders라는 함수였고, 요거를 주기적으로 실행하면서 요 미체결을 처리를 하는 거였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된 게 is no transaction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자동 매매가 온 상태인지 오프 상태인지 이거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온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온 상태일 때는 요거를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프 상태일 때는 미체결 주문에 대해서 체크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커먼 API에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요 상태가 변경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오프 상태로 되면은 is the transaction이 이제 true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체크를 안 해도 되고, 지금 요거는 뭐냐면은 오토 트레이드 스타트 타임이랑 엔드 타임은 뭐냐면은 요 조건 적용 시간이에요. 요 조건 적용 시간이 맞는지 아닌지, 조건 적용 시간이 아니면은 시간대가 아니면은 취소 주문이나 정정 주문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다시피 이제 주문을 넣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렇게 원래는 조금 더 복잡하게 주문을 넣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amend order를 그냥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죠. 정정 주문이었으면은, 정정 주문이면 이렇게 하고, 취소 주문이면은 inqueue cancel order 이런 식으로 콜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 요 클릭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삭제 버튼 눌렀을 때 처리를 위해서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커스텀 오토 트레이더는 어떤 식으로 좀 구성이 돼 있냐면은, 어떤 순서로 이제 실행이 되냐면은 기본 정보가 다 로딩이 돼야 되잖아요. 자,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냐면은, 자, 여기 이제 on done loading basic info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필요한 정보가 다 로딩이 된 다음에 이제 요 커먼 API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들, 베이스 프로그램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 on done loading basic info가 이제 트리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커스텀 오토 트레이더의 로직들이 이제 실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가장 처음에 하는 거는 뭐예요? get condition name list라는 함수인데, 이거는 조건식 기본 정보들을 리스트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요 리스트를 가져와서 요 search condition combo box가 지금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넣어준 거고요. 그리고 어카운트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다가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로드 오토 트레이더 df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이제 오토 트레이더 df라는 거를 일단은 피클 파일로 이제 해가지고 이게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요 파일 자체가 요 데이터 파일에 아예 없으면 이제 처음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오토 트레이드 스톡 df라는 걸 이렇게 여기에 이제 만들어 가지고 실행을 시켜주면 되는데, 요 데이터 프레임 자체가 여러분들이 자동 매매 프로그램 여기서 트래킹하는 것 있죠. 자동 매매에 이제 사용되는 데이터를 보관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자동 매매 상태를 보관하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컬럼을 추가하거나 해가지고 이제 보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오토 트레이드 스톡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일단은 만약에 불러왔다고 치면은, 기존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종목들을 트래킹하고 있으면은 종목들이 로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종목들을 우선은 로드를 했으면은, 지금 이게 계좌에 있는 종목이면은 매매 가능 수량을 한번 다시 업데이트를 좀 시켜주는 과정이고요. 요거는 이제 어카운트 리스트는 모든 계좌번호가 들어가 있는 리스트죠. 그래서 요거를 순회를 하면서 요 어카운트 키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저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요 어카운트 키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하나의 계좌에서 종목들을 여러 개 종목들을 이렇게 사가지고 관리하고 있지만, 요 삼성전자를 예로 한번 볼게요. 요 계좌에서 삼성전자가 1주가 있지만 다른 계좌에서도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 계좌에서 제가 삼성전자를 사볼게요. 1주만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요 계좌에서도 삼성전자가 있고 요 계좌에서도 삼성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동 매매에서 돌리는 계좌에서 뭔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어카운트 키라는 거를 종목 코드와 어카운트 넘버를 넣어가지고 실제로 어떤 키를 가져온 다음에 그 키랑 현재 상태랑 이제 비교해가지고 뭔가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어카운트를 다 순회를 했는데도 요게 이제 false가 되지 않고 true면은 이제 어카운트 자체에 없는 종목이죠. 그럼 계좌에 존재하지 않는 종목이니까 지금 종목 코드로 해가지고 지금 인덱스 관리하고 있었는데 요 드랍을 시킵니다. 그래서 왜 종목 코드로 해가지고 인덱스 관리하고 있는지는 제가 파이썬 기초 강의에 데이터 프레임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저는 보통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request candle data 요거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분봉 데이터 요청이겠죠. 분봉 데이터 요청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은 종목 코드를 입력하고 캔들 타입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몇 분봉인지 입력하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 요 콤보 박스가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1분봉 뭐 몇 분봉인데 여기서 텍스트를 가져와서 봉만 리플레이스를 해준다 하면은 request candidate를 하면은 요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request candidate는 TR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3분 뭐 이런 식으로 뭐 분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분봉이겠죠. 그러면은 이제 OPT 10080 요청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request candidate에 아까 전에처럼 분봉이 아니라 일봉이라고 치면은 종목 코드와 일봉이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청을 하겠죠. OPT 10081로 요청하겠죠. 이거를 제가 이게 그 common API에 다 구현을 해놨다는 말이에요. 원래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분리해가지고 여기에서 그냥 요청을 했어야 됐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쉽게 분리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캔들 데이터를 요청을 했다고 치면은 분봉 데이터 요청했겠죠. 그러면은 이제 레지스터를 해야 되죠. 실시간 데이터 레지스터 해야 되고, 요거는 이제 실시간 데이터 레지스터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커먼 API에 있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가장 기초적인 정보, 상한가와 하한가 정보, 뭐 그런 것들, 이거를 요청하는 베이직 인포 요청하는 거는 10001 요거였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커먼 API에 다 구현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요청을 했으면은 수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서 수신을 하는가? request candidate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request candidate를 하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TR 요청을 하면은 어디서 수신했어요? 요 receive TR 데이터에서 수신을 했었죠. 수신을 하는 걸 한번 볼게요. 요거를 요청했었으니까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었었죠. 저희가.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었었고, 원래는 요거를 그대로 사용했었는데 뭘 하고 있어요? on receive candidate라는 메소드를 여기에 종목 코드와 데이터 프레임과 여기 분봉이라는 거를 넣어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뭘까요? 여기에는 이제 pass라고 돼 있어요. 그냥 pass라고 돼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틀은 만들어 놨지만 common API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함수다. 이거는 트리거 해봤자 아무런 것도 하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왜 만들어 놨냐 하면은 틀을 만들어 놓고 다른 데서 사용하겠다는 건데, 다른 데서 어디서 사용할까요? 저희가 tradingproduct.py에서 사용하겠죠. 여기에서 on receive candidate를 오버라이딩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요 틀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틀을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사용해가지고 실제로 트레이딩 프로덕트에서 on receive candidate가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해서 분봉 데이터를 요청을 했을 때 종목 코드,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캔들 타입, 이제 몇 분봉인지 요거였죠. 요거를 이제 종목 코드를 키로 하고 데이터 프레임을 넣는다고 했었어요. 요 스톱 코드 to df dict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처음에 이제 이평선 관련해서 데이터 프레임이 필요하니까 여기에다가 넣는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캔들 데이터 수신해가지고 처리하는 거를 이제 봤는데, 이제 기본 정보는 여기 베이스 프로그램에서 다 처리가 될 테고요. 그래서 기본 정보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뭐 액세스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기본 정보 뭐 상한가랑 하한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액세스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여기 Common API에서 이제 보시면은 Stochcode to Info Dict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Stochcode to Info
딕트를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베이스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이제 여러분들이 OPT 1001 요거 리퀘스트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요것도 이제 틀로 구현을 해놨죠. 이렇게 틀로 구현을 해놨는데 베이스 프로그램에서 오버라이딩을 해가지고 시가, 현재가, 상한가, 하한가, 저가, 기준가를 다 여기에다가 이제 초기화를 시켜 놓았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트레이딩 프로덕트에서도 뭐 어딘가 필요해가지고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가져와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왜 필요하냐면은 정정 주문하거나 뭐 시장가 주문하거나 이럴 때 그럴 때 이제 상한가 또는 하한가 정보가 필요해가지고 그거를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처리하는 부분들 때문에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이제 실시간 데이터를 수신하면은 어디서 수신하는가? 실시간 데이터 수신은 원래는 커먼 API에서는 원래는 뭐였어요? 자, receive real 데이터가 원래 실시간 데이터 수신하는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실시간 데이터를 이쪽에서 실제로 커먼 API에서 먼저 수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록하면은 수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게 on receive real time tick data라는 게 있고 on receive real time tick data custom이라는 거를 요 데이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딕셔너리로 해가지고 넣어주고 있죠. 주요 정보들을 여기에다가 넣어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는 이제 틀로 만들어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요것도 마찬가지로 틀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base program.py에서 보시면은 실제로 틱 데이터를 처리를 해가지고 여기 계좌 정보 현금 잔고랑 신용 잔고 이런 거에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그 트리거를 해준 거고 그리고 요 틱 데이터 커스텀은 뭐겠어요? 요 트레이딩 프로덕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동 매매 트래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실시간 틱 데이터를 수신해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on receive real time 틱 데이터 커스텀을 트리거를 해 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가 있다. 들어오는 이제 데이터들은 여기에 제가 써놨는데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데이터가 없을 수가 있죠. 여기 지금 제가 주요 정보들을 여기에다가 receive 할 때 어떤 그 다 처리해 가지고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다 배웠죠, 여러분들. 여기 실시간 목록에서 뭐 주식 체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더 뭐 만약에 오늘 당일 고가가 필요하다, 시가총액이 필요하다, 뭐 311이죠, 시가총액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시가총액은 311이니까 여기 시가총액 311 하고 시가 총액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플롯이든 인트든 변환해가지고 여기 데이터 딕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넣어주시면은 그러면은 요 receive tick 데이터 커스텀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데이터에 이제 시가총액을 해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샘플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추가적인 틱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정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요거는 지울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실제로 실시간으로 틱 데이터가 수신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뭘 처리해야 됩니까? 분봉에 대해서 값들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 이 종목 코드로 있는지 없는지부터 살펴보고 없으면은 그냥 리턴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있으면은 클로즈랑 하이랑 로우랑 볼륨을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하는 거를 제가 강의에 찍어 놨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결 시간, 기준 시간 해가지고 하는 거 요거 다 제가 강의 중에 다 말씀드린 거죠. 해가지고 요거는 만약에 예외적으로 뭔가 분봉이 많이 밀려 있으면 펍을 하고 재요청을 하는 건데 요게 이제 원래는 OPT 그걸로 했어야 되는데 요 하이레벨 API로 이렇게 바꿔놨다 하고 요거는 분봉 생성하는 로직이었죠. 그래서 분봉이 이제 생성이 됐어요. 이제 분봉이 생성이 되든 안 됐든 어쨌든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매수 조건이나 매도 조건을 체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그 종목 코드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요 데이터 프레임에 만약에 없으면은 리턴을 바로 시켜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있으면은 현재가 필드를 업데이트 시켜주고 수익률 필드도 마찬가지로 업데이트를 시켜주는데 요 수익률은 요 계좌 수익률이랑 같은 필드를 공유하기 때문에
요 계좌 수익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카운트 넘버가 이제 요게 뭐냐면은 요게 지금 여기 요 계좌번호예요. 지금 요 자동매매 현황에 선택된 계좌번호에 대해서 키를 가져오는 겁니다. 요 종목 코드의 키를 그래서 가져와 가지고 만약에 요게 어카운트 인포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수익률을 그걸로 대체를 하겠다 요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평선 주기 계산 그러니까 1초에 한 번씩만 계산하겠다라는 거였죠. 자, 1초에 한 번씩만 좀 계산하고 요거는 이평선 값이었어요. 이평선 값보다 만약에 데이터 프레임이 적으면 안 되니까 그 값보다는 좀 많아야 되고 요거는 이평선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판다스 TA라는 거를 여기서 처음으로 사용하게 됐는데 요 판다스 TA라는 거를 통해서 심플 MA예요. 요게 심플 무빙 에버리지를 계산한다 해가지고 이평선은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는데 요 판다스 TA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따로 영상을 또 찍어 놓을 테니까 그걸 통해서 다른 지표들이나 이런 거 산출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좀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평선은 이제 업데이트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크된 타임을 이제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제 1초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였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평선까지는 업데이트를 그냥 수익률이랑 이런 것들은 하지만 실제 주문 로직은 온 상태일 때만, 그쵸? 자동 매매가 온 상태일 때만 주문 로직이 들어가야 되니까 is no transaction 상태, 그러니까 오프 상태이면은 리턴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현재 시간이 요 시간대가 아니면은 이제 리턴을 시켜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평선을 실제로 다시 가져와 가지고 매수 조건을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매수 조건은 어떻게 체크하면 됩니까? 현재 이평선 값이 넌 값이 아니고요. 넌 값이 아니면서 현재가가 이평선보다 작거나 같으면 요 이하일 때죠. 요 컴페어 컨버벅스가 요거예요. 요거가 이제 이하로 돼 있으면은 요 조건이고 이상으로 돼 있으면 요 조건이죠. 해가지고 요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은 그러면 이제 매수하면 되는데 요 매수 주문 완료라는 필드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중복적으로 매수 주문이 계속 들어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요 조건을 만족했다고 해서 계속 매수 주문하면 안 되죠. 한 번만 들어가야 되니까 요거를 이제 false이면서 요거면은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오겠죠. 그래서 common log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이쪽에도 로그가 이제 표시가 되면서 이제 저희가 콘솔에도 이런 식으로 로그가 표시가 되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콘솔에 표시되는 로그는 한참 많습니다. 엄청 많고 실제로 UI에 표시되는 로그는 그냥 요 정도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표시되게끔 하는 게 이제 코먼 로그고 실제로 여기에 표시 안 되는 로그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뭐 다른 부분에서 로거 사용하는 방법은 그 예전에 또 찍은 영상이 있으니까 또 그거 참고해 주시면 돼요. 파이썬 기초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로거의 인포로 이렇게 찍는다 하면은 여기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인포라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쪽에 콘솔에서만 찍히고 실제로 이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먼 로그는 그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콘솔에 찍히는 로그가 여기에 로그 파일로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매수 주문을 이제 할 거니까 이제 true로 바꾸고요.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수량으로 주문하겠다라는 라디오 버튼이에요. 수량 주문이면은 그러면은 주문 수량을 그냥 여기 입력한 수량으로 하고요. 만약에 수량 주문이 아니라 금액 베이스 주문이면은 요 콤마를 리플레이스 한 다음에 인트 형식으로 바꾸고 현재가로 나눈 게 이제 주문 수량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주문 수량이 0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현재가가 너무 높아서 뭐 예를 들어서 30만원 주당 30만원 하는 거면은 10만원어치 매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문 수량이 0이면은 매수 실패로 한 다음에 이제 리턴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게 이제 주문 부분인데 만약에 시장가 주문으로 체크를 해놨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장가 주문은 여러분들 NXT장이 들어온 다음부터 조금 복잡해졌어요. 시장가는 원래는 주문이 가능했지만 KRX로만 가능하거든요. NXT장에서는 시장가 주문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 시장가 주문처럼 넣으려고 하면은 지정가로 넣는데 상한가로 지정가 주문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정가 주문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것 때문에 이제 기본 인포를 가져온 거고요. 기본 인포에서
기본 인포에서 상한가라는 데이터가 있으면은 기본 인포가 있으면은 상한가로 주문을 넣을 거고, 없으면은 주문 가격 0이라는 것은 KRX 시장가 주문으로 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정가 주문이고, 요 지정가 주문에서 얼마로 주문을 넣을지는 여기 현재가 대비 이제 입력한 요 값이 있죠. 요 몇 호가 위아래로 하는 거, 그거를 해가지고 호가 틱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 틱 사이즈 가져오는 건 코먼 API에서 이렇게 구현해 놨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주문을 하겠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지정가 주문을 낼 때도 상한가 근처에서는 뭐 몇 호가 위로 내면은 또 상한가를 초과되는 금액으로 내면 또 안 되니까 그 예외 처리를 이렇게 한 겁니다. 상한가 가져와 가지고 예외 처리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인큐 바이 오더를 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종목 코드, 요 종목 코드, 그리고 현재 선택된 계좌 번호, 자동 매매 현황에서 선택된 계좌 번호, 그리고 주문 가격이 0이면은 그러면은 시장가 주문이고요. 그쵸? 주문 가격 0으로 하면 시장가 주문하는 거고, 주문 수량, 그리고 주문 가격, 그리고 주문 익스체인지는 보통은 SOR로 하는데, 만약에 페이퍼 트레이딩이면은, 그러니까 모의 투자면은 KRX로 주문하겠다. 모의 투자는 KRX 주문밖에 안 돼요. 자, 그리고 일단은 신용 주문은 false로 해가지고 넣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용 주문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거 true로 하시면 되는데, 신용 가능 종목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신용 주문까지 통합으로 구현해 놓은 메소드이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도 조건은 만약에 매도 주문 완료가 false이고 수익률 조건이 둘 중에 하나를 먼저 만족하면은, 그쵸? 둘 중에 하나를 먼저 만족하면은 그러면은 매도가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구현을 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매도 주문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조건 검색식을 등록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치면 될 것 같은데, 조건 검색식을 여러분들 이제 원래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common API에서 원래는 receive condition에서 뭐 그 여러 가지 수신하고 register condition하고 unregister condition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send condition, stop을 구현을 했었는데, 요거를 제가 트레이딩 프로덕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건 검색 실시간 결과, 이거를 제가 수신할 때 실시간 결과가 수신됐을 때, 일반 결과가 수신됐을 때, 이런 것들을 제가 다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 일반 결과가 수신됐을 때는 on receive condition search data 해가지고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이 데이터에는 종목 리스트가 들어오고요. 그러면은 종목 코드 리스트를 순회하면서 뭔가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종목 코드 리스트가 실제로 들어오면은 요 add to auto trade라는 게 트리거가 되면서 자동 매매 편입, 여기에 이제 편입이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편입이 되면서 이렇게 실제로 편입할 때는 이런 식으로 편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전에 하던 거죠. 편입할 때 기본적으로 분봉 데이터도 가져와야 되고 실시간 데이터도 등록해야 되고 기본 정보 요청도 해야 되죠. 그리고 트래킹 수 초과하면은 편입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 결과 수신할 때 이렇게 되고, 그리고 실시간 결과 수신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편입 이탈인지, 그리고 어떤 종목이 편입 이탈로 들어온 건지 요거 필드를 참고해 가지고 해주시면 돼요. 편입으로 들어왔으면은 실제로 이쪽에 넣어야 되고요. 그쵸? 그리고 이탈로 들어왔으면은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다시 보내버려야 되죠. 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기본적인 기능이랑 코드 구조,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를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좀 어려우신 부분도 많을 거예요. 챕터 7까지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보시고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